자, 이번 강좌는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직선이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있어서 그들이 서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이 교점을 갖는 경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다.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경우,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그 위에 또 얹혀졌어요.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 두 개의 직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교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히 우리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가지고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될 것인가, 또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형으로 놓고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y =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과 y = m-x 플러스 n-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직선이 자, 제일 먼저 교점을 갖는 경우, 제일 첫 번째, 얘네들이 교점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바라다 봤더니 얘가 서로 구분이 되어지려면 일단 기울기가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직선에서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m과 m-니까 얘하고 얘가 다르면 일단 교점이 하나가 생길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뭐 신경 쓸 거 없겠다. 그쵸? 기울기만 다르면 일단 교점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할까? 자,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려면 일단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과 m-가 일단 같아야 된다.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다면 y절편이 서로 달라야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n과 n-가 달라야 되겠다. 이게 지금 평행이 되어질 조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치하는 경우,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치하는 경우는 일단 평행하는 범주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주 내에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살펴보더니 y축을 그려놨더니 아, 얘가 지금 y절편도 같아지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평행하다라는 이 조건에서 기울기가 같고 y절편마저 같아지게 되면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되어지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두 개의 직선이 직교한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런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떨까?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림을 여기다 한 번 더 그려가지고서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XY 평면이 있는데 이 위에 자, y = mx 플러스 n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y =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 y = m-x 플러스 n-라고 하는 직선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직각으로 가면서 y = m-x 플러스 n-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앞서서처럼 기울기하고 y절편에 어떤 제한을 두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현재 보면 이게 m도 그렇고 n-, n 이것들에 대한 위치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형태의 걸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절편이나 기울기를 표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들을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원점을 통과하면서 같은 기울기를 갖는 형태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하고, 얘도 원점을 통과하면서 같은 기울기를 갖는 형태로 이렇게 되도록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원점을 통과하는 형태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그래서 얘가 y = mx, y절편이 0이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자, 그 다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을 통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y = m-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 m, n, m-n- 사이의 관계를 모색을 해보는데, 평행 이동이 되어지면서 n과 n-는 의미 없는 게 돼버렸어요. 0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상 직교할 때는 아, 이것들의 기울기에 관한 어떤 제한만 나오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삼각형의 닮은 꼴이라든가, 합동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결과만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여기다 이렇게 x의 좌표가 1인 좌표를 P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이 현재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직각삼각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지금 그림을 잘 살펴보면 현재 지금 요 교점이 얼마냐면 1에 m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 교점 Q라는 교점은 x좌표 1일 때 y좌표가 m'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림을 탐독을 해보니까, 자, 이때 5p 선분의 제곱 더하기 5q 선분의 제곱은 pq 선분의 제곱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5p 제곱, 5q 제곱 각각의 길이를 계산을 해봅니다. 1 플러스 m제곱 더하기 5q의 제곱이면 1 플러스 m-의 제곱은 요거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현재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m-m'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뭐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지금 여기 m제곱, 여기 m제곱, m-제곱, m-제곱 이쪽에서 마이너스 2mm 여기서 2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간단하게 유도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도 살펴보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표준용으로 만들어지는 직선에 대한 직선 방정식에 대한 위치관계, 교점이 있을 때, 평행할 때, 일치할 때, 직교할 때 각각이 만족되어져야 될 조건은 뭐냐면 기울기와 y절편으로 나눠가지고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제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일반형이면 직선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투 제로라고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일반형도 a-x, b-y, c- 이퀄 투 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이 두 개의 직선 방정식에 대해서 여기서처럼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첫 번째, 교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직선이 교점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하고 y절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바꾸세요. 자, 얘를 y 이퀄 투 마이너스 bf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바꿔주고 얘는 y 이퀄 투 마이너스 b-a-x 마이너스 b-c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러면 현재 지금 얘하고 다르면 교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b분의 a하고 b-분의 a-가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해놓고 보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그래서 두 개의 방정식을 비교를 해서 읽어나갈 때 이렇게는 읽어나가면 조금 좋습니다. 얘하고의 자리를 바꿔서 a-분의 a 그리고 이거 자리 바꿨으니까 b-분의 b가 다르면 두 직선은 교점을 갖는다 라고 읽어두면 어떤가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직선 방식을 위아래로 써놓고서 가만히 바라다 봤더니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을 비교를 한 게 바로 기울기가 비교되어지는 상황이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다르면 교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상황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식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할게요.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b분의 a하고 b-분의 a-가 서로 같아야 되고 y절편 길이는 서로 달라야 돼요. b분의 c하고 b-분의 c-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바꿔놨듯이 여기에서도 a끼리, b끼리, c끼리 다시 바꿔서 써주게 되면 얘는 이게 쓸 수 있겠다. 얘하고 자리를 바꾸니까 a-분의 a
그 B 올라가니까 B-분의 B 이게 같아야 되고 여기서도 얘하고를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B-분의 B가 C-분의 C하고 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평행한 경우가 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각각의 개수나 상수의 비율을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할 경우는 언제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도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요게 등으로 바뀌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는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의 비율이 모두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반드시 같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같아야 될 이유 없습니다. 모두 다 1, 1, 1. 여기가 2, 2, 2 되면 다른 함수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비율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현재 교점이 있다, 평행하다, 일치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얘를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같이 대수적으로 견주어 보면 이거 방정식이에요. 1차 연립 방정식이죠. 2원 1차 연립 방정식. 그죠? 그러니까 2원 1차 연립 방정식에서 그 측면에서 바라다 봤을 때 얘는 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해가 있다. 자, 상황이 짐작이 되나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때요?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다, 만나지 않는다. 두 개가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근이 없다. 이게 불능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지금. 방정식으로 본다고 치면 불능. 그럼 나머지 얘는 뭐가 되겠어요? 두 개의 직선이 일치했다. 겹치는 점들이 워낙에 많다. 교점이 워낙에 많다. 근이 많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부정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꼭 도형이라고 해가지고서 도형의 개념만 이용해서 풀어나간다거나 또는 대수적인 식이라고 해가지고서 꼭 대수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확장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직교하는 경우. 네 번째, 두 개의 직선이 직교한다. 두 개의 직선이 직교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대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B분의 A고 여기 기울기는 B-분의 A-. 그러니까 B분의 A와 곱하기 B-분의 A-. 둘 다 기호가 마이너스라서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지게 되면 된대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네. BB-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AA- 플러스 BB-가 제로다.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직선방정식 형태 그대로 해가지고서 상황을 우리가 읽어나가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 문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x의 개수, y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의 비율이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이들이 교점을 가지고 있느냐, 평행하냐, 일치하냐, 직교하냐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현장에서 나왔던 문제 간단하게 예문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ay 플러스 1 이퀄 투 제로라는 직선 방정식을 하나를 줬고 ax 플러스 a 플러스 2의 y 플러스 2 이퀄 투 제로라는 직선 방정식. 자, 직선 방정식을 두 개를 줬어요. 자, 이때 a의 값에 따른 두 직선의 위치를 한번 좀 구분해보자 하는 문제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직선 방정식인데 그 직선의 위치를 지금 묻고 있어요. 지금 A라고 하는 값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대로 이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뭐 나는 좀 불편해. 그런 사람들은 이 방식 이용해도 괜찮고 편한 대로 자, 여기서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두 개의 직선에 교점이 있다면, 만난다면 그 상황은 어떤 경우냐? 만나는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율이 서로
다르면 된다. 그러니까 a분의 1. 여기 개수 a, 개수 1, a분의 1. 여기는 a 플러스 2분의 a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다르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 2가 아니면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요것만 아니면 같지 않아요. 그것들이 들어갔을 경우 교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이번에는 평행한 위치에 있으려면 a는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자, 평행하려면 여기 나온 대로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율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의 비율은 달라야 돼요. 그럼 그것들 써보는 거야. 자, x항의 개수, y항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 같고 요게 다르면 평행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은 경우면 아까 여기에서 풀었던 거네. 이것만 이게 아닌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네요. 자, 이때 요 식에서 요게 만들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 아니면 2가 되어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행하는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는 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평행하는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는 한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어떤 하나는 평행일 조건이고 어떤 하나는 일치하는 경우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숫자를 이 식에 한번 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얘하고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바로 이 경우가 평행한 경우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2는 따져볼 것도 없이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2 한번 들어가 보세요. 2 들어가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렇죠? 같죠?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어? 일치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평행한다 또는 일치한다는 경우는 하나의 식으로 또 얘기를 해나가자.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직교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의 직선이 직교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까? 자, x의 개수의 곱, y의 개수의 곱의 합입니다.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다. a 플러스 a의 a 플러스 2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 되네요. 그러니까 a제곱 3a가 제로니까 a는 0 아니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선 방정식의 꼴을 뭐 여기서처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일반적인 형태의 꼴로 놓고서 읽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잊어먹지 말고 체크를 잘 해두고 사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